로드에서의 처음 한 학기가 나로서는 한 시대처럼 길게 느껴졌다. 물론 그것은 황금 시대는 아니었다. 새로운 규칙과 익숙하지 못한 학과에 나 자신을 순응시키는 어려움과의 지긋지긋한 싸움으로 일관된 시기였다. 규칙과 학과면에서 실수가 없을까 하는 염려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나를 괴롭혔다. 1월, 2월, 그리고 3월에 접어들어서도 깊은 눈 때문에 또 그것이 녹은 다음에도 거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 갈 때 말고는 교정의 담장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이처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는 날마다 1시간씩 바깥에서 지내야 했다. 날이 저물면 동상으로 발이 타는 것 같이 화끈거리고 견딜 수 없이 가려워지는 고역을 치러야 했고, 아침에는 붓고 껍질이 벗겨진 발을 구두에 밀어 넣을 때의 고통을 나는 잊지 못한다. 그 다음으로 서글펐던 것은 형편없는 급식이었다. 한창 자랄 나이에 어린이들의 왕성한 식욕에 비해 우리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쇠약해진 환자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었다. 겨울 동안은 일요일이 괴로운 날이었다. 우리는 학교의 후원자가 직책을 갖고 있는 브로클 브릿지 교회까지 2마일의 길을 걸어가야 했다. 평소의 식사와 같을 정도로 빈약한 냉육과 빵의 급식이 예배를 보고 있는 동안에 제공되었다. 오후에 예배가 끝나면 눈으로 뒤덮인 북쪽 산들의 꼭대기에서 불어오는 한풍에 뺨의 껍질이 벗겨지는 듯함을 느끼면서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산길을 걸어 돌아오곤 했다. 나는 되새겨볼 수 있다. 템플 선생님의 말 맞다나 믿음직스런 병사들처럼 행진을 시키기 위해 가르치고 달래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그 선생님이 우리를 격려하던 모습을. 다른 선생님들은 가엾게도 남을 격려하는 따위는 엄두도 못 낼 만큼 의기소침해 있었다. 나는 아직 브로클러스트 씨가 학교에 온 데 관해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다. 사실 그 신사는 내가 도착한 후 한 달 가까이나 이 고장을 떠나 있었다. 그러나 드디어 그가 돌아왔다. 어느 날 오후, 그때는 내가 로드에 온 지 3주일이 되어 있었다. 내가 손에 석판을 들고 긴 나눗셈의 해답을 내려고 애쓰면서 문득 창밖을 보니 거기를 지나가는 웬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거의 본능적으로 나는 그 여인 사람의 정체를 파악했다. 그리고 2분 후 선생님들과 전교생이 일제히 일어섰을 때 나는 이 인사가 누구를 맞아들이기 위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성큼성큼 교실로 들어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서 있는 템플 선생님 옆에 나타난 것은 게이츠헤드의 난로가의 양탄자 위에서 불길하게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던 그 검은 원기둥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지금 건축물과도 같은 그 모습을 옆으로 보았다. 외투의 기세까지 단추를 잠그고 전보다 더욱 길고 가늘게 엄격하게 보이는 브로클 허스트 씨였다. 나에게는 그가 나타난 데에 당황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나의 성질이나 버릇 등에 관해 리드 부인이 암시해준 배신적인 힌트를 잊을 리 있을까?
또한 템플 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들에게 나의 사악한 성질에 관해 알려주겠다던 브로클허스트 씨의 약속을 지금 그가 왔다. 템플 선생님과 나란히 서서 나직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뭔가 속삭이고 있다. 아마 내가 몹쓸 아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을 거라고 나는 여겼다. 그래서 나는 불안에 가슴 죄며 템플 선생님의 거무스름한 눈동자가 금세라도 반발과 경멸의 시선을 나에게 던질 것만 같아서 그 눈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도 귀를 켰다. 우연히 나는 방 안의 위쪽 자리에 있었으므로 그의 말을 대충 엿들을 수 있었다. 그 내용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한 번에 1개 이상의 바늘을 주지 말라느니, 털실 스타킹의 구멍을 꿰매게 하라느니, 깃에 갈아대는 천을 일주일에 2씩이나 사용하는 사치를 용납하지 말라는 등의 자질구레한 얘기만 하고 있었다. 내가 한 가지 놀란 일이 있어요, 템플 선생. 식사관계의 장부를 살펴봤더니 빵과 치즈의 런치가 최근 2주일 이내에 2번이나 전교생에게 제공됐더군요. 이건 어찌된 일인가요? 규정을 뒤져봤지만 런치 같은 식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씌어있지 않았어요. 이런 개혁은 어느 분이 어떤 권한으로 시작하신 겁니까? 그건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고 템플 여사는 대답했다. 아침 식사가 너무 형편없어서 학생들이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견디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선생, 우리 학교의 소녀들을 훈육하는 데 있어 내 방침은 사치와 방종의 습관에 익숙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각고 인내하는 극기의 정신을 함양하는 데 있다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음식이 한번 잘못되어 제맛이 나지 않는다거나 너무 끓여서 식욕을 만족시키지 못할 사고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불만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맛 좋은 것을 제공해서 그런 일을 얼버무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육체적인 응석을 받아주는 셈이 되고 우리 학원의 목적을 망각하게 하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며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는 가르침. 그대들이 혹시 나로 하여 굶주리고 목마르는 일이 있다면 그대들은 행복하도다 라고 하신 위로의 말씀 등을 인용할 더없이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이런 어린이들의 입에 타버린 죽 대신에 빵과 치즈를 넣어주었을 때 당신은 그야말로 그들의 비천한 육체를 살찌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불멸의 영혼을 굶주리게 한다는 것은 생각지 않으셨던 겁니다. 브로클허스트 씨는 여기까지 말하고 잠깐 쉬었다. 아마 스스로 감격한 모양이었다. 템플 선생님은 처음에 교주가 짓거리기 시작했을 때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지금은 얼굴을 들고 똑바로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워낙 대리석같이 새하얀 그 얼굴에는 마치 석재가 지내고 있는 쌀쌀함과 미동도 하지 않는 조용함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그 입은 조각가의 끈이 아니고서는 벌릴 수 없을 듯 쉽게
벽에 다물어져 있고 그 이마도 화석이 된 듯이 준엄하게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다. 이윽고 브로클허스트 씨는 두 손을 뒤로 깍지 끼고 난로를 등지고 서서 엄숙하게 전교생을 둘러보았다. 돌연 무언가를 보고 눈이 부시게 되었는지 충격이라고 받은 듯이 황급히 눈을 껌뻑이더니 옆으로 고개를 돌려 조금 전보다 훨씬 격한 투로 말을 건넸다. 템플 선생, 저건 뭡니까? 저 머리를 컬한 소녀는, 저 빨간 머리를 컬한 선생, 온통 컬한 학생은 줄리어 시반이라는 학생입니다. 매우 차분하게 템플 선생이 대답했다. 줄리어 시반이라고요? 마담, 한데 줄리어가, 아니 누구든 왜 머리를 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학원의 규칙과 방침을 무시하고 어찌하여 저 학생은 저토록 공공연하게 속세의 관습을 본받아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선시설인 우리 학원에서 자기 머리를 온통 컬하고 있는 겁니까? 줄리아는 태어났을 때부터 고수머리입니다. 더욱더 냉정하게 템플 여사가 대답하였다. 태어났을 때부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자연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나는 우리 학원의 학생들을 하느님의 은총 밑에 두고 싶은 겁니다. 저 소녀의 머리는 빡빡 깎아버려야 합니다. 내일 내가 이발사를 여기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의 학생 전체에게 일어서서 벽 쪽으로 돌아서라고 명령해 주세요. 템플 선생님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에 떠오른 미소를 지워버리라고 또 하려는 듯이 손수건으로 입 언저리를 가렸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 명령을 내리자 최상급의 학생들은 기립하여 벽 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5분쯤 신중하게 관찰하고 나서 선고를 내렸다. 그 말은 조종처럼 울렸다. 저런 상투 같은 건 죄다 잘라버려야 하는 거야. 템플 선생님은 예의가 있는 듯한 얼굴을 하였다. 마담? 하고 교주는 얼른 덧붙여 말했다. 내 사명은 이 소녀들의 육체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머리를 닦거나 값진 옷차림을 하는 대신 수치심과 절제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소녀들은 모두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허영심 자체가 따진 거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시간의 낭비를 생각하고 또 브로클허스트 씨는 이때 연설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밉살스런 배신자인 석판이 내 손에서 미끄러져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모두의 눈길이 나에게로 쏠리고 말았다. 이젠 끝장났음을 깨달은 나는 두 조각 난 석판을 들기 위해 몸을 굽히면서 최악의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올 것이 왔다.